페이지 8페이지 하기 전에 네. 자, 상단에 있는 이 파워포인트도 엑셀이랑 마찬가지로 버전이 일단 2021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자격증 시험도 요걸로 보고요. 요거 이상, 요거 이하 다 비슷비슷해요. 파워포인트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자, 그래서 버전은 2021. 자, 이 파워포인트는 자, 여기 빨간색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닥. 자,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엑셀과 마찬가지로 초기 화면에서 최근에 사용했던 파워포인트 문서를 열려고 하는 게 있고, 네, 상단에 새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새 프레젠테이션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할 때 뭐 신제품 뭐 설명회나 뭐 발표를 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하나의 이 화면을 뭐라 그랬죠? 이 하나의 화면을 네, 이 하나의 화면을 슬라이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장면.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요 파워포인트는 여러 개의 슬라이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8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슬라이드, 모든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제목 슬라이드가 이렇게 처음에 나와요. 여기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를 클릭할게요.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깜빡깜빡 하면서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먼저 특수문자 입력하기 전에 한글부터 입력할게요. 경영 사례의 기초라고만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는 치지 마세요. 경영 사례의 기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한글 입력하는 건 이렇게 네모난 박스, 글상자라고 하는데요. 또는 텍스트 박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텍스트 박스 글상자에 클릭을 해서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입력을 하는데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앞에다가 클릭을 먼저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클릭을 먼저 해주시고요. 엑셀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음에는 특수 문자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음, 한자, 탭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어 A 누르면 안 되고 미음이 나와야 돼요. 미음이. 그래서 미음, 한자, 탭 눌러가지고, 자, 이 책에 있는 특수 문자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책에 있는 특수 문자 요 두 개죠. 앞쪽은 요걸로 하시고 뒤쪽은 요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미음 한자 탭 눌러서 요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클릭해 주시고 미음 한자 탭을 누르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미음 한자를 눌렀더니 미음 앞쪽에 있는 네, 이렇게 기초가 한자로 바뀌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네, 맞아요. 요거 지우고 여기다가 클릭해주고 요거 지우고요. 한 칸을 먼저 띄워. 한 칸을 먼저 띄어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가지고, 그리고 미음 한자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붙이고 싶으면은 특수문자 앞에다가 클릭하시고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이렇게 붙이면 되지. 붙이고 싶으면은. 그쵸? 떨어져 있는 거를 백스페이스 바로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미음 한자 탭은 엑셀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거에는 제목이 있으니까 여기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에 클릭을 하시고, 자, 한국 기업 사례 연구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기업 사례 연구. 자, 한자는 잘 안 쓰는데요. 나중에 할게요. 한자는. 자, 이렇게 부제목을 빼먹지 말고 입력을 꼭 해주시고요. 입력을 꼭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새 슬라이드를 반으로 뚝 잘라서 아이콘은 자동으로 제목 및 내용이 나오게 하는 아이콘이고요. 이 밑에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요 기능을 살펴보시면 11개의 새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이렇게 떠요. 11개의 새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뜨는데, 제목 슬라이드는 처음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 지금처럼 얘가 제목 슬라이드 처음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및 내용. 자,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드를 제목 및 내용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한 번만 눌러주면은 왼쪽에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빈 공간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 눌러보면은 또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자, 자유도가 많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순서도 내가 아래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필요 없는 거면 클릭하고 델리트 키 누르면 되시고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오른쪽은 슬라이드를 상세하게 보는 내용창이고요. 왼쪽은 슬라이드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축소판에 크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보려면, 여러 슬라이드를 보려면 좁게 할 수도 있고, 네, 요 라인에 대고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몇 페이지, 여기서 그냥 만들어 볼게요. 우리 하나. 여기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를 클릭을 하시고, 자, 경영 사례라고 이렇게 할게요. 경영 사례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경영 사례를 할 건데요. 할 건데. 자, 경영 사례를 할 건데요. 일단, 자, 얘를 오른쪽으로 당겨가지고 화면의 절반만 나오게 하고요. 인터넷 실행해서 화면 절반만 또 나오게 보면서 편집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제목 표시줄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요 빈 공간에서, 요 빨간 빈 공간에서 오른쪽 끝까지 드래그를 하면
화면 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끝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뛰면은 이렇게 화면의 반을 차지해요. 요거를 좀 이렇게 당겨 가지고 얘가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당겨 가지고 크게 해 놓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오른쪽 끝까지 화면에 안 보이는 끝까지 드래그를 해야 이렇게 반이 나와요. 나머지 반은 인터넷으로 채워 놓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렇게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자,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경영 사례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사례 엔터. 이렇게 경영 사례 엔터 한번 해 볼게요. 경영 사례 엔터. 경영 사례 엔터.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뭐 그냥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글로벌 혁신 경영 사례 백선,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클릭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일부분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ML. 우리는 테슬라 거를 좀 갖고 와야겠다. 경영 사례 알리바바하고. 자, 여기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요. 애플은 이제 지나갔고요. 여기가 좀 됐는데 2021년이라 제다 미국 일본. 자, 이 중에 일단 구글을 갖고 와볼까? 자, 여기 이제 조금만 내리면 구글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 이제 클릭을 딱 하시고, 여기다가 클릭을 딱 하시고요. 구글이라고 하고, 땡땡, 구글의 성장 동력 문샷.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자, 이렇게 내용만 하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 경쟁력 기술 플러스 알파. 자, 여러분이 뭐 그냥 선택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자, 혁신 비결 제1 원리. 자, 일단 이렇게 3개만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3개만 할게요. 3개만. 이렇게 해서 왼쪽에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를 보면서 파워포인트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다른 게 나오죠? 네? 어디요? 그냥 보고 하시면 돼요. 예, 그냥 엔비디아 AI 혁신 기업 뭐 그냥 쓰지 뭐. 이건 별 의미가 없고 여기 좀 써놓은 거 그대로
자, 이렇게 이제 그 경영 사례를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인터넷은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이제 닫아주시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화면을 크게 하시려면 최대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오른쪽 상단에 최대화 버튼,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최대화 버튼 요 사각형을 눌러 주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실 때 파워포인트 화면의 절반 정도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제목 표시줄에서 오른쪽 끝까지 움직여 가지고 화면 절반 나오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띄워 가지고 같이 이렇게 확인하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다 안 써도 되니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하시고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이번에도 안 써봤던 콘텐츠 2개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슬라이드는 말 그대로 자,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요 글자 아래쪽이나 새 슬라이드를 누르시면 11개의 레이아웃이 나오는데 그 중에 콘텐츠 2개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을 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세 번째 슬라이드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제목을 자, 경영 사례 혁신이라고 쓸게요. 경영 사례 혁신. 하고 여기 이미지나 아니면 회사 로고나 이런 거 2개를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삽입해야 되니까 삽입 들어가셔가지고 그림 들어가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디바이스는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때, 스톡 이미지는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가져올 때, 온라인 그림은 웹상에 있는 그림을 갖고 올 때, 그래서 온라인 그림이 다양하니까 온라인 그림에서 갖고 와 볼게요. 온라인 그림을 눌러 주시고요. 자, 제목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야 돼요. 그래서 경영 사례보다 경영 혁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경영 혁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경영 혁신하고서 엔터 한번 치시면 자, 요런 여러 가지 요런 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원하는 거를 두 개를 가져오세요. 2개. 하나 클릭을 하고, 자, 또 하나는 로고를 하나 할까? 뭐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이런 거 하나 하고요. 삽입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양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알 수 없는 작성자님이라고 하는, 자, 이 저작권이 적용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거를 삭제해야 되는데, 자, 삭제하는 방법은 알 수 없는 이라는 글자를 클릭 한번 하시고, 자, 동그라미 있는 조절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래쪽도 알 수 없는 클릭, 동그란 조절점 클릭, 델리트 키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얘가 조금 같은 크기로 늘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당기셔도 됩니다.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조절점이 생겨요. 이렇게 딱 덜컹하고 딱 이렇게 붙어요. 자석처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덜컹하고 멈춰. 이제 멈출 때 크기가 똑같은 게 되거든요. 요렇게 일단 자, 만들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경영혁신이라고 쓰세요. 경영혁신. 구글 로고 한번 갖고 와볼까요? 자, 삽입의 디자인의 온라인 그림 구글 로고 한번 갖고 와볼게요. 요런 건데 요거 혹시 이거 체크 안 돼 있나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혹시 또 잘못 눌러갖고 체크 해제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도 대장은 엔비디아지. 대장은 엔비디아입니다. AI 대장은 엔비디아. 그 다음 구글인 것 같아. 구글이 돈을 너무 잘 벌어. 자, 이렇게 만드시면은 되겠고요. 일단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슬라이드까지 슬라이드 쇼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까도 했지만 슬라이드 쇼는요. F 뭐라고요? F5를 누르시면은 슬라이드 쇼 보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 항상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 마지막에 F5를 눌러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F5를 누르셔가지고 첫 번째 슬라이드 나오고 엔터, 두 번째 슬라이드 이렇게 화면이 커지니까 더 가독성이 좋아져요.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에 엔터 치면은 까맣게 되는 거는 다 끝났어요.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쵸? 여기서 또 한번 엔터 쳐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했던 프레젠테이션이 이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저장을 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왼쪽 상단에 디스켓 모양을 누르시면 된다 그랬어요. 디스켓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저장되는 폴더가 있으면 요거를 눌러준 다음에 저장만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른쪽에 내가 저장하는 위치가 없다 그러면은 찾아보기를 단 한 번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기초반 누구누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왼쪽에 여러분들 저장할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있으면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이거 아니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자동으로 제목 슬라이드에 이제 제목으로 파일 이름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이제 파일 이름으로 나오면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 이렇게 하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슬라이드 클릭 한번 해보시고 한자로 바꾸는 거는 그냥 이게 한글이면은 한자 바꾸는 게 많이 쓰니까 중요할 텐데 이제 파워포인트는 한자를 많이는 안 바꾸는데 방법만 알아볼게요. 한국을 드래그 하시고요. 한국을 드래그 하시고 자, 페이지 11페이지 1번에 나와요. 페이지 11페이지 1번에 자, 검토 들어가야 돼. 검토 들어가서 한글 한자 변환. 요건 엑셀도 마찬가지고요.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검토
한글 한자 변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한글 한자 변환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요걸로 바꿀게요. 두 번째 걸로. 앞에는 한글, 괄호 안에는 한자 나오게 요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엑셀과 똑같이 한글하고 똑같이 한자를 입력하려면 한글을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입력을 해주시고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검토의 한글 한자 변환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대화상자에서 이 세 개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두 번째 한글 한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변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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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어요. 어떻게?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인터넷 들어가서 먼저 한국할 거 알아서 해야지. 아니, 미국 사람이 한자를 싫어해요. 문화가 안 맞아. 예.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디야. 옛날에 안 됐는데 이것도. 예. 근데 우리나라 한글은 한자랑 친하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편하게 나오는 거고 얘네들은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잘 쓰지도 않아. 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거 이제 저장을 한 번 더 눌러 주시고 자, 미션이 있는데요. 자, 13페이지 1번 있죠? 13페이지 1번처럼 제목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서 쓰시고 2번처럼 자, 특수문자하고 한자 한번 입력을 한번 해주세요. 요렇게. 자, 파워포인트 이제 화면에 떠 있는 거 이제 다 닫으시고요. 새로 파워포인트를 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새로 여시고. 자, 새로 여시고요. 새 프레젠테이션을 여세요. 네. 자, 예제는 20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하고 뭐 경영혁신 지식 그거는 이제 요거 갖고 예제를 할게요. 예제를 여러 개 할 필요 없이. 자, 제목을 추가하려면 네, 클릭하십시오.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시고 신용평가 모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 모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에다가 클릭을 해 놓고요. 한국 신용평가 협회라고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항상 제목 슬라이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자,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거든요. 근데 이 제목 슬라이드를 이 레이아웃 자체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슬라이드라는 곳에 여기 보시면은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레이아웃은 기존의 슬라이드의 구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한번 눌러 볼게요. 레이아웃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눌러 보면은요. 레이아웃을 눌러 보면은 지금 제목 슬라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 슬라이드만 회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구역 머리글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요거 눌러 보세요. 구역 머리글을 클릭을 한번 하시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모양이. 그쵸?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다른 걸로 바꿔 볼게요. 다시 레이아웃 들어가 보세요. 자, 다시 레이아웃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번에는 제목 및 내용 한번 바꿔 볼게요. 제목 및 내용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및 내용으로 바꿨더니 이번엔 또 이렇게 바뀌었네. 그쵸? 자, 그래서 다시 레이아웃 들어가서 제목 슬라이드로 그냥 할게요. 다시 제목 슬라이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의 슬라이드의 구성, 레이아웃을 바꾸려면은 여기 레이아웃 탭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로 선택만 해주면 바뀌는구나 알 수 있고요. 이거랑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새 슬라이드인데요. 새 슬라이드는 새롭게 슬라이드를 만들 때 요 11가지 레이아웃을 추가해서 만드는 거고, 그냥 레이아웃은 현재의 슬라이드의 구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레이아웃은. 새 슬라이드는 새로 만들어주는 거고, 레이아웃은 원래 구성을 바꿔주는 거고. 자, 이런 내용이 거기 앞쪽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 들어가셔가지고요. 제목 및 내용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및 내용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제목 및 내용이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되면은 여기 제목에다가 신용평가 모델 분석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는 그냥 순서대로 한 줄 입력하고 엔터 치고, 한 줄 입력하고 엔터 치고, 자, 한 줄 입력하고 엔터 치고. 자,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네. 자, 이렇게 쭉 그냥 입력을 한 거예요. 한 줄씩.
자, 20페이지에 챕터 4 단락 편집하기라고 나오는데 단락은요 문단이라는 뜻이 있고 문단은 엔터와 엔터 사이를 문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그 20페이지 가장 상단에 단락은 엔터를 누른 곳에서부터 다음 엔터를 누른 곳까지라고 나오죠. 여기 밑줄을 한번 딱 치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단락은요 요 첫 번째 단락이고요, 여기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락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단락 편집하기이기 때문에 자, 이 단락을 편집한다는 의미는 자, 다 같은 위치가 아니라 일부분은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자, 너무 앞쪽에서 드래그하면 큰일이 나요.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하셔야 돼. 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둘다 보면은 드래그 하실 때 점부터 드래그를 하면 자,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자, 보시면 과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잘 되는데 여기 앞쪽에 과자 앞쪽 여길 보셔야 돼요. 안 보고 쓰지 말고 아, 쓰지 말고 이거 순간 놓치잖아? 그럼 그대로 실수한단 말이야. 그대로 쓰지 말고 봐야지. 쓰는 게 책에도 다 나오잖아요. 쓰는 것보다 이렇게 실수를 안 하는 책에 없는 거를 봐야죠. 자,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하라 했는데 실수로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실수를 한다고요. 이렇게 실수를 한다고. 뭐가 바뀌었는지 네, 그렇지. 과자가 원래 여기 두 번째 줄에 있었는데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죠. 아래로 내려가. 그래서 과자 위에다가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과자 앞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 작아져. 막 작아지고 이상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항상 드래그를 하실 때는 요 첫 글자, 항상 요 첫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야 돼요. 첫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과자에다가 대고서 드래그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되돌리기 기능 사용하시면 돼요. 다만 오래전에 실수했던 걸 지금에 와서 되돌리긴 쉽지가 않고, 자, 지금 금방 실수한 거를 바로바로 되돌려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요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중간에 있는 건 상관이 없고. 됐어요? 네, 글씨는 뭐 쓴 만큼만 연습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게 단락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단락에서만 해줄 거예요. 단락에서만. 자, 단락에서만 해줄 건데, 자, 조금 크게 볼게요.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자,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거를 잘 보시면은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돼 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얘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자, 이게 목록 수준 늘림이거든요. 요거를 한 번만 눌러보세요. 자, 한 번만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눌러주시면 글씨가 작아지면서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요게 이제 목록 수준 늘림이에요. 목록 수준 늘림. 자,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해야 돼요. 얘도. 현재 시점부터 적합까지 요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마우스를 현자에다가 대고서 드래그 여기까지.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자, 같은 방법으로 요걸로 해주세요. 요걸로. 자, 목록 수준 눌림을 한 번 눌러주세요. 자, 한 번 누르면 들어가고요. 당연한 거지만 다시 나오게 하려면 요거 누르면 돼요. 다시 나오게 하시려면 요거 누르면 되는데 지금은 누르지 마시고 들어가게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자, 이제 그게 이제 20페이지 1번에 나와요. 20페이지 1번에 나와요.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는 거. 자, 1번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하면 2번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제 바뀌기 전에 과거 시점 모델 문단하고 미래 시점 모델 문단이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보라색으로 바꿔 볼게요. 자, 요렇게. 자, 요거 과자에다가 대고서 옆으로 드래그를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과자에다가 대고서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예, 과자에다가 대고서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자, 눈치채셨겠지만 글꼴에서 글자 색을 당연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짜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에서 가짜 옆에 있는 뾰루지를 누르셔야 돼요. 가짜 옆에 있는 뾰루지를 누르셔야 돼요. 자, 뾰루지를 누르셔가지고 이 보라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으로 이렇게 눌러 주시고 글자가 좀 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진하게 요거를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하게 굵게 요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하시고 진하게 굵게. 자, 그러면 여기도 바뀌었고 아래쪽도 바꿔 볼게요. 미래 시점에서 미자에다가 대고서 옆으로 드래그. 자, 보라색 진하게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금방 보라색을 사용했기 때문에 색상표에서 찾지 말고 요 가짜를 바로 누르면 보라색이 바로 바뀌고요. 그리고 진하게 굵게 요거 눌러 주시고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글자를 일단 바꿨어요. 바꿨고, 자,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사실 얘네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또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너무 간격이 없어요. 너무 붙었어. 너무 붙어가지고 이 단락 간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간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2페이지에 자, 3번 4번 22페이지에 3번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사이의 간격을 바꿔야 되거든요. 요 사이의 간격을 바꾸려면은 일단 얘를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얘 앞에 간격을 한 20 정도로 이렇게 주면은 여기가 벌어져요. 한번 해볼게요. 자, 미래 시점 모델 드래그 미래 시점 모델 드래그 한번 해주시고,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그 단락 간격은 어디서 해주냐면은 22페이지 3번에 보시면 여기 단락 옆에 요 뾰루지가 있어요. 단락 옆에 요 뾰루지. 자, 요거를 눌러 주셔야 돼요. 요거를.
자, 요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요. 눌러 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단락 앞, 단락 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단락 앞이라고 하는 거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이 10인데 20으로 바꿔 볼게요. 뒤는 안 할게요. 요 단락 앞, 얘의 앞에 요 부분을 20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방향키, 자 20으로 바꿔 보는데요. 자,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그냥 다 드래그를 한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다 드래그를 한 다음에 20 치시면 돼. 20 이렇게 마우스로 다 드래그 한 다음에 2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고 20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고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약간 여기가 더 넓어졌어요. 약간 여기가 더 넓어졌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줄간격 방법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일단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자, 어디 보시냐면은 여기는 상관이 없고요. 자, 글머리 기호 넣기 한번 해봐야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과거 시점 모델이 있는데 여기다가 클릭을 해도 되고요. 클릭을 해도 되고 드래그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자, 여기 중간에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 단락 위에 보시면 요게 이제 눌러져 있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눌러 보세요.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글머리 기호. 자, 요거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요 옆에 요 뾰루지 있어요. 뾰루지. 크게. 자, 요거 뾰루지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여기 이제 몇 개 지금은 몇 개 없는데 자, 몇 개 없는 거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발자국 한번 해볼게요. 발자국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또 아래 미래 시점 모델도 클릭 한번 해주시고 물론 드래그 해도 돼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 자, 뾰루지 누르셔가지고요. 요거 뾰루지 누르셔가지고 발자국 한번 또 해주세요. 발자국 한번 해주시고 발자국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일단 심플하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줄 앞에 있는 요 글머리 기호라고 하는데 요 글머리 기호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머리 기호. 자, 마우스로 여기 과자에다가 대고서 드래그를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자, 앞에 전부터 드래그 하면 안 되고 과자에다가 대고서 드래그 이렇게. 자, 과자에다가 대고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글머리 기호 뾰루지 누르신 다음에 자, 요번엔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이번에는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로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도 현재 시점에서 여기 적합 모델 드래그 현재 시점 적합 모델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바로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자, 요거 앞에 거 글머리 기호만 바꿨을 뿐인데
그래도 가독성이 좀 좋아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지려면은 이제 줄 간격을 약간 이렇게 좀 벌려주면 더 좋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자, 여기 이제 여기 전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과자에다가 대고서 여기서 쭉 여기까지 드래그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쭉 드래그, 과자에다가 대고서 쭉 드래그 여기까지 이렇게. 전체. 하신 다음에 우리 계속 지금 단락에서만 놀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요거 했었고, 조금 아까 글머리 기호 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줄 간격이에요. 자, 요거를 눌러주세요. 줄 간격. 줄 간격을 눌러주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1.5 하면 어떨까? 1.5 한번 해볼까요? 자, 마우스만 올라가도 이렇게 돼요. 그쵸? 근데 넘칠 것 같아도 안 넘쳐요. 지가 알아서 조절이 돼. 그래서 1.5 할게요. 1.5. 1.5 하면은 알아서 딱 맞춰지죠?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 가독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슬라이드 쇼 보기는 뭐라고요? F5 한번 눌러보세요. F5 이렇게 제목 했었고 엔터 이렇게 했었고. 자, 그래서 앞에 거만 바꾸고, 그리고 이제 줄 간격이랑 그 다음에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게, 그 다음에 문단 여기 앞 여백 이렇게 조금 주니까 훨씬 보기가 좋아졌어요. 우리가 글꼴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엔터 한번, 또 한번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너무 허전하니까 신용평가 모델 이미지를 여기다가 살짝 넣고 싶어요. 여기다가 살짝 넣고 싶을 때, 자, 여기 삽입 들어가서 그림 들어가서, 이번에는요 온라인 그림 말고 이번에는 스톡 이미지 해볼게요. 자, 온라인 그림 말고 이번에는 스톡 이미지라고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로 해볼게요. 자, 스톡 이미지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찾기보다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서칭을 한번 해볼게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예쁜 거 많이 있으니까, 자, 의미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적당한 거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용평가니까. 그리고요,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이아몬드는 유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 다이아몬드는 유료니까 안 되고, 코로나 시기에 만들어 놨던 게 맞네. 자, 아래로 내리면 계속 나와요. 속도가 느리지만. 그래서 요런 거를 한번 해볼까? 아주 어울리지 않는, 자, 요런 거를 하나 이렇게 딱 넣으면 되지. 딱 넣고, 여기 위에 보시면 그림을 딱 넣으면 위에 그림 스타일이 나와요. 엑셀하고 똑같이 그림 스타일을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림 스타일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 스타일.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26페이지 챕터 5 글머리 기호 넣고 번호 매기기라고 나오고요. 자, 요거 그 글머리 기호 하나만 바꿔도 가독성이 좋아진다 그랬어요.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이렇게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애니메이션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뭐 애니메이션인데 뭐가 생각날까요? 뭐 미와자키 뭐예요? 유명한 영화 감독, 애니메이션 감독 하야오? 하여튼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이름을 쓰면 될 것 같아. 자, 감독은 여러분들 이름이에요.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에 제목이 없어도 항상 입력을 하시면 좋다 그랬으니까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애니메이션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계속 쓰면 안 돼요. 그쵸? 여기서 계속 쓰면 안 돼요. 요렇게 요것만 요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제목 및 내용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및 내용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및 내용 눌러 주셔서 26페이지에 그 내용을 입력을 한번 시켜 주세요. 애니메이션의 종류,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는 용도에 따른. 자, 그대로 입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른 분류, 극장용 애니메이션, 광고 제작용 애니메이션, 교육용 애니메이션, 예술용 애니메이션, 작화 기법에 따른 분류, 풀 애니메이션,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
입력 다 됐어요? 네, 이렇게. 자, 입력을 됐으면 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바꿔볼게요. 자, 먼저 여기 극장용부터 좀 줄일게요. 극장용부터 예술용 애니메이션까지 드래그를 할 텐데 여기 극에다가 대고서 드래그를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극에다가 대고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안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상단에 목록 수준 늘림. 자,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수준 늘림을 한번 누르고 기다리세요. 자, 요 목록, 자, 이렇게 극에서 여기까지 드래그하고 목록 수준 늘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요 앞쪽에 여기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요런 거 이제 들어가려면 번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자, 여기 번호 123이라고 되어 있는데 123 바로 옆에 뾰루지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보여요. 이 뾰루지를 한번 눌러 주시면은 123하고 붙어 있는 뾰루지를 한번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뾰루지를 눌러 주시면요. 내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가 있고 또 번호를 그냥 지울 수도 있어요. 있는 번호 없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동그라미 1, 2, 3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 2, 3 요거를 선택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 2, 3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풀 애니메이션부터 리미티드 애니메이션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셔서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시려면은 자, 요거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요거 좀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1, 2, 3 옆에 있는 뾰루지 눌러 가지고 동그라미 1, 2, 3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 1, 2, 3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에 범위 지정을 해서 줄 간격을 조절 좀 한번 해볼게요. 용자에다가 대고서 아래로 드래그를 이렇게 전체를 다 해주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요, 이렇게 글머리 기호는 범위 지정이 안 돼요. 그래도 맞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전체 드래그를 다 해주시고 전체 드래그를 다 해주시고 줄 간격은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줄 간격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 바로 오른쪽에 줄 간격 1.5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간격 1.5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간격 1.5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1.5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용도별에 따른 분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용도에 따른 분류에다가 클릭 한번 하시고 물론 드래그 해도 돼요. 자, 첫 줄에다가 클릭 한번 하시고요. 네, 드래그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머리 기호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뾰루지를 눌러주세요. 뾰루지를 눌렀더니 여기에 없는 글머리표예요. 여기에 없는 글머리표야. 이럴 때는요. 여기 아래쪽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없는 글머리표를 집어넣으려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눌러 주세요. 뾰루지 눌러서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눌러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림이 아니라 자, 여기 이제 사용자 지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2번 동그라미 치시고 27페이지에 2번 사용자 지정을 누르라고 나왔어요. 자, 2번 사용자 지정을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딱 눌렀더니 특수 문자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특수 문자가 몇천 개나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어떻게 찾냐? 요거 뾰루지를 누르셔가지고요. ABC 순으로 되어 있는데 W 윙딩스 2를 찾아야 되거든요. W로 시작하는 걸 찾아야 돼. 그러려면은요. 자, 요 이동막대 있어요. 요 이동막대를 거의 한 요 정도, 거의 끝에서 약간 위까지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윙딩스니까 W예요. W. W로 시작하는 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팍팍 내려가니까 찾기가 힘든데요.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요 아래쪽 뾰루지를 한 번씩 누르면 또 한 줄씩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한 줄씩 W.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윙딩스 2를 찾아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자, 이렇게 네, 윙딩스 2가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윙딩스 2를 찾는 이유는 윙딩스 2에 사용할 게 많아요. 글머리 기호로 사용할 게 많아. 자, 찾았으면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찾았으면은 선택을 해주시고. 윙딩스 2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 체크게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요건 것 같아요. 요건 것 같은데요. 뭐 이거 해줘도 되고 뭐 다른 거 해줘도 되고 상관없는데 자, 요거 선택을 해주세요. 일단 똑같은 거. 자, 일단 똑같은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에 대한 크기가 100%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숫자를 높이면 요게 크기가 커져요. 크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요 글머리 기호의 색깔을 여기다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완성된 거 보니까 빨간색이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나는 저거를 빨간색으로 출력할 거야.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면 얘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나오고요. 여기도 똑같이 한번 바꿔볼게요. 착화 기법에 따른 분류도 위에 용도에 따른 분류처럼 똑같이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착화 기법에 따른 분류 라인에 자, 클릭을 하세요.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 글머리 기호 뾰루지를 눌러주세요. 글머리 기호 뾰루지를 눌러주시고 뾰루지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게 없으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로 들어가세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을 들어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들어가시면은 되겠고요. 자, 왼쪽 위에 현재 글꼴에서 윙딩스 2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쭉 내리면은 W로 시작하는 게 나와요. 거기서 윙딩스 2 선택을 하고 자, 우리 조금 아까 요걸로 했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줘볼게요. 원래는 이제 일괄적으로 줘야 되는데 다른 걸로 이렇게 밑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요거 아래쪽을 요거를 몇 번 누르면은 이제 이런 것도 나와요. 요런 거 아래쪽 요거를 2번 요렇게 누르면은 이제 요런 것도 나오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런 거 이용을 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색깔은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줄게요. 파란색 줄게요. 파란색 주고 크기도 120 정도로 줄게요. 텍스트 크기 120 요렇게. 자, 파란색에 120에 요렇게 한번 줘볼게요. 이제 27페이지에 3, 4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3, 4번에 나와요. 나중에 책 보고 하시면 되고 3, 4번에 나와요. 27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F 한번 눌러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네, 이렇게. 색깔이 뭐 누르라고 했죠? 색깔은 이거를 체크했으면 네, 확인하시면 되지. 확인해. 거기서 색깔을 지 여기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들어가서 여기서 해준다. 요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해준다. 여기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뭐 얘를 다른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눌러서 여기서 이제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을 했는데 그림도 할 수 있어요. 그림도 한번 눌러 보시면은 자, 그림을 어디서 갖고 올까요? 물어보는데 뭐 내가 원하는 데서 갖고 오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그림 들어가 가지고 뭐 만약에
임영웅이다 하고 엔터를 치면은 임영웅 얼굴을 갖고 오면 되니까요. 이렇게 임영웅 얼굴을 갖고 올게요. 이제 클릭을 하고 삽입 들어가면은 이렇게 임영웅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잘은 안 보여. 잘은 안 보이는데 네, 그냥 이렇게 보이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줘보세요.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유롭게 주시면은 되겠습니다.